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좀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노후 생활에서 충분한 돈이 있으면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어떤 삶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그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갈등의 해결책이 이제 될 수도 있는데, 2023년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제 신청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어떤 그 비율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지금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60세 이상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퇴직을 지금 한 사람들인데, 이 퇴직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파산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퇴직자가 파산 신청한 퇴직자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은퇴든지 아니면 퇴직이든지 그 퇴직 후에 이제 씀씀이가 더 큰 퇴직자가 이제 뭐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내 퇴직금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뭐 매월 200만 원이라고 지금 하면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2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 생활비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고, 이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이제 뭐 쓰다가 못 쓰게 되면 결국 이제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씀씀이가 한 달에 지금 200만 원짜리 사람이 갑자기 이제 100만 원으로 지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쓰다가 200만 원 늘리기는 쉬워도 생활비를 축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생활비를 줄이는 순간에 굉장히 스스로도 저항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도 저항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기 수준보다 과다한 소비를 지금 하게 되면서 파산으로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가 생활 습관이 나빠갖고 이제 건강을 망친 퇴직자도 파산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동안은 매일 이제 일정하게 이제 출퇴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적인 생활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지금 반드시 뭐 꼭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량도 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어떤 건강검진도 하면서 내 건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퇴직을 하는 순간 이게 이제 일정한 생활 패턴에서 불규칙한 생활 패턴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고 건강에도 조금 더 이제 관심을 좀 덜 하게 되고, 일상생활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이 식습관도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게 겹치면서 건강을 지금 해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강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서 의료비가 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좀 파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암 진단을 지금 받게 되면 간병기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거의 뭐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야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를 질병 치료에 쓰게 되게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도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그 노후에 파산을 지금 걱정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정말로 지금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한다는 건 나빠진 상태에서는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퇴직 준비라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를 위한 어떤 그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효과적인 그런 퇴직 준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투자에 실패한 퇴직자도 이 부분은 제가 별로 얘기를 지금 하지 않더라도 아마 뭐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뭐 언론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퇴직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고수익이란 유혹에 빠져갖고 고위험도의 어떤 그 투자처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공할 때보다 사실은 이제 실패할 때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자한테는 실패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공한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고 이제 상품 투자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생활비 자체가 이제 줄어들면서 재정적 압박을 엄청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정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하면 생활비를 줄여야 되고, 생활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 배우자라든가 자녀한테 고통을 지금 강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배우자하고 이제 헤어지거나 뭐 자녀들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그런 불행한 상황이 아니라도 어떤 그 퇴직금을 잃었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그 스트레스로 이제 수면 장애를 겪게 되면서 다시 이제 건강 이슈로 이어지면서 다시 또 다른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 파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이제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뭐 3천만 원만 있으면 삼겹살 집을 차려갖고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3천만 원이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다 이러면 그 자녀를 지금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지금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그 3천만 원을 지금 마련해 주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다행히 이제 그 자녀가 이제 3천만 원 투자를 받아갖고 삼겹살 집을 성공으로 이어나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실패하게 되면 부모도 파산을 하게 되고 자녀도 파산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 있는데 부모가 지금 첫째한테 만약에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둘째도 3천만 원 지원을 지금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만 지금 3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 둘째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게 되면 둘째는 지금 부모한테 불만을 지금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지원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도 문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는다고 했을 때 지원을 차라리 저는 선택을 하시라고 하는 게 지원하지 않고 가족 갈등 겪는 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노후라도 좀 편하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파산을 하게 되는 그 원인도 한번 좀 신중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한테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지금 꼭 가시겠다고 하면 자녀를 다 부른 상태에서 동의를 하고 특정 뭐 첫째는 둘째한테 이런 사정 때문에 내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녀들의 동의를 좀 구한 다음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그나마 좀 있는 가족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든지 아니면 뭐 자녀한테 어떤 도움을 주든지 간에 여러분들 생활 자체에 원칙을 좀 하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활비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이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50만 원의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의 여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해볼 건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좀 하시면 이 50만 원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투자했다가 잃어도 여러분들 생활에는 좀 불편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녀가 지금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돕게 되면 자녀도 지금 사실은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 노후 생활도 지금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 생활이 어렵게 되면 자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자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감정의 골이 있는 상태에서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의 관계도 얼그럽게 되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한 지원은 결국은 지금 모든 가족의 관계를 지금 얼그럽게 만들면서 심리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지금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퇴직이라고 지금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현실보다는 약간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가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내가 과거에 화려했던 과거든지 뭐 아니면 현재 어려움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받아들이더라도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지금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내 현재를 지금 잘 인식하고 내가 지금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현재의 어떤 부분을 이용할 건가. 그래서 뭐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뭐 이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잘 지금 살펴보시는 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었고 뭘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이제 고민해 보시고 그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미래가 그렇게까지 불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